여러분 안녕하세요. 백경진 선생님이에요. 어느덧 3월이 이틀만 남았어요. 3일 후에는 4월달이에요. 원래 같으면 지금쯤 여러분과 선생님이 만나서 서로 간에 많이 익숙해졌을 시기인데 코로나19 때문에 학교가 휴업을 해서 만나지 못한 채 3월이 다 지나갔다니 정말 믿기질 않네요. 그래도 여러분들 집에서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겠죠? 선생님도 여러분이 언제든 학교에 나오면 바로 공부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으니 여러분도 조금만 더 힘을 내봐요.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목소리와 댓글로 만나는 것은 매일매일 꾸준히 하고요. 꼭이에요.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지난 시간에는 낯선 자가 스바딜파리가 사라지는 바람에 약속된 시간 안에 성벽을 다 완성하지 못할 것 같게 되니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신들을 향해 화강암 돌덩어리를 들고 달려드는 것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은 아스가르드의 신들은 어떻게 되었을지, 그리고 산의 거인은 어떻게 되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산의 거인은 분노의 포효를 터뜨리면서 양손에 거대한 화강암 덩어리를 곤봉처럼 들고 신들을 향해 달려갔어요. 신들은 뒤로 도망가거나 맞서 싸우는 대신 옆으로 비켜섰어요. 거인은 신들이 옆으로 비켜선 곳 뒤에 서 있던 이를 보게 되었지요. 거대한 체구, 붉은 턱수염과 터질 듯한 근육, 강철 장갑을 끼고 쇠망치를 들고 있는 자가 서 있었어요. 쇠망치를 든 그 신은 망치를 한번 휘둘렀어요. 그리고 망치가 거인을 향하는 순간 쥐고 있던 망치를 손에서 놓았지요. 망치가 토르의 손을 떠난 순간 맑은 하늘에 번개가 쳤고 둔중한 천둥 소리가 울렸어요. 산의 거인은 망치가 자기를 향해 날아오면서 빠르게 커지는 걸 보았어요. 그리고 다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되었어요. 산의 거인이 사라진 뒤 신들은 직접 성벽 공사를 마무리했는데 높은 산속에 있는 채석장에서 마지막으로 필요한 돌덩이 10개를 잘라 수레에 싣고 아스가르드까지 끌고 온 뒤 성문 위에 제 위치에 놓기까지 몇 주나 걸렸어요. 게다가 그 돌들은 뛰어난 석공이 모양을 다듬어서 배치한 돌만큼 모양새가 완벽하지 않았고 아기도 잘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토르가 거인을 죽이기 전에 거인이 성벽을 좀 더 완벽하게 마무리하게 두었어야 한다고 말하는 신들도 있었어요. 어쨌든 토르는 신들이 동쪽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자기를 위해 재미있는 놀이거리를 마련해줘서 고맙게 여긴다고 신들에게 말했죠. 한 가지 이상한 점은 로키가 스바들파리를 유혹하여 멀리 데려가서 산의 거인이 성벽을 완성하지 못하게 한 일에 대해 칭찬받으러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스바들파리를 유혹한 일이 진짜 로키가 꾸민 일이 맞다면 생색을 내러 나타나지 않았을 리가 없는데 말이에요. 아스가르드 남쪽의 초원에서 멋진 밤색 안마를 봤다는 이들이 있긴 했지만 로키가 어디 있는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로키는 1년 가까운 시간을 아스가르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보냈고 로키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을 때는 회색 망아지 한 마리를 대동하고 나타났어요. 근사한 망아지였지만 보통 말과 달리 다리가 4개가 아닌 8개였고 로키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다니면서 몸에 코를 비벼댔어요. 마치 로키가 자기 엄마라도 되는 양 행동했지요. 그리고 그건 사실이었어요. 스바들파리를 유혹해서 산의 거인에게서 떼어놓은 바로 그 여자 말은 바로 로키가 변신한 암말이었던 거예요. 로키가 변신한 암말과 스바들파리 사이에서 아기가 생겨서 로키가 다리가 8개인 말을 낳은 거예요. 이 말의 이름은 슬레이프니르예요. 슬레이프니르는 시간이 지나 거대한 회색 종마로 성장했는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말 중에서 가장 빠르고 튼튼해서 바람보다 빨리 달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로키는 신과 인간이 소유한 말 가운데 최고의 말인 슬레이프니르를 오딘에게 선물로 바쳤어요. 많은 이들이 오딘의 말 슬레이프니르를 칭찬했지만 로키 앞에서 그 말에 아빠와 엄마에 대하여 얘기할 수 있는 건 아주 용감한 이들 뿐이었고, 감히 그런 이야기를 로키 앞에서 2번씩 언급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어요. 로키가 스바딜파리를 꿰어내 주인에게서 멀리 떼어놓은 방법, 자기가 제안한 터무니없는 아이디어에서 신들을 구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로키가 듣기라도 한다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 모두의 인생을 끔찍하게 망쳐놓기에 온갖 수단을 가리지 않는 로키를 마주하게 될 테니까 말이에요. 로키는 자신의 원한을 그런 식으로 푸니까요. 어쨌든 신들은 이렇게 해서 거인이나 난쟁이, 그 누구라도 침범할 수 없는 높은 성벽을 얻게 되었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거인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 지어진 아스가르드의 거대한 성벽은 모순적이게도 산의 거인에 의해서 지어졌군요. 거인의 침입을 막기 위한 장치가 거인에 의해서 지어졌다는 사실은 조금 슬프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그리고 산의 거인의 말, 스바들파리를 유혹했던 암말은 다름 아닌 로키 자신이었어요. 그리고 이 둘이 결혼을 해서 아이도 낳았고요. 물론 로키가 낳은 거예요. 로키의 변신 능력은 단순히 모습만 변하는 수준이 아니었나 봐요. 아기까지 낳을 수 있는 것을 보면 진짜로 성별을 바꿀 수도 있었던 거예요. 로키와 스바들파리 사이에서 태어난 말, 슬레이프니르가 최고의 말로 성장한 것을 보면 로키도 정말 대단하네요. 그나저나 선생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좀 찜찜해요. 산의 거인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신들이 줄 수 없는 것들을 요구하며 먼저 다가오긴 했지만, 어찌되었든 협의를 통해 서로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을 지켰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고 말이에요. 처음부터 지키지 않을 생각으로 약속을 했다가 산의 거인이 성벽을 완성하게 될 것 같으니까 산의 거인이 성벽을 짓는 걸 방해한 다음 산의 거인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오히려 신들이 몰아붙이는 것은 정말 정의롭지 못하다는 느낌이 든다는 말이죠. 애초에 한 계절 안에 다 지으라는 식의 상대가 지키지 못할 조건들을 내걸어 절대 줄 생각이 없는 보상을 약속한 것만으로도 신들의 행동은 치졸하기 짝이 없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상황이 되자 보상으로 약속한 것들을 주기 싫어서 약속을 못 지키게 산의 거인을 방해까지 하다니 말이에요. 그래놓고 거인은 원래 나쁘니까 자기들이 이용해 먹어도 괜찮다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거나, 심지어 아무 거리낌 없이 죽여도 아무도 죄책감을 갖지 않다니 너무하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요. 신들은 파렴치한 잘못을 저질러도 신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선생님은 아무래도 그런 신은 없는 것이 우리 세상이 더 이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느꼈나요? 댓글로 말해주세요. 그럼 내일 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안녕.